양현재 인문관 지인지감 7번째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현재의 권혜진입니다. 지난 5회와 6회에서는 사람을 알아보는 포인트 2가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네, 사람을 알아보는 포인트로서 첫 번째 시간에는 덕, 즉 다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일의 이치, 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인이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는 지인지감의 포인트가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이한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그 논어의 그 각 편의 순서에서도 그렇지만 네. 첫 번째 시간에 덕, 네. 두 번째 예, 그 다음은 인이잖아요. 네. 혹시 이 순서상의 배치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 논어 에디터가 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워낙 치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 덕, 예, 인의 순서를 보면 덕은 자기 쪽이에요. 우선은. 물론 이제 남도 다른 사람의 덕도 보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보기 전에 자기의 덕을 갖추지 않고서는 남의 덕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의 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걸 갖추고 있는 사람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쉽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덕, 수기. 대체적으로 덕은 이제 닦는 거, 물론 숭덕도 있지만 수덕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그건 수기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수련이 먼저 좀 필요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얘는 살이잖아요. 네. 그거는 꼭 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이 풀려가는 이치. 그다음에 이제 이는 뭐냐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람이 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는 게 이제 이 지인지감 차원에서 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대체적으로 자기에서 출발해서 그 중간 단계인 예를 거쳐서 타인을 보는데 그 타인을 보는 포인트 중에서도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게 아마 그 포인트여서 인도 그 지인지감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덕하고 예는 덕은 내 문제고 예는 사리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구별이 쉽게 되는데 네. 이 다음하고 이는 어떻게 다른 함의를 갖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조금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어에서도 보면 이인편 앞부분에 있잖아요. 네. 예, 처음에 하기, 위정, 8일, 이인. 그렇게 네 번째 편에 나오는 게 이인이고 또 좀 중반 이후에 자한편에서 이제 인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 치밀한 배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저 2장에서 위정에서 덕을 다루잖아요. 네. 근데 8장에 가면 태백편에서 지덕을 다룹니다. 네. 아주 지극한 덕. 그 다음에 그 2인편 4장에서 2인편에서 인을 다루는데 9장 자한 편이 바로 자한. 지인을 다룬다고, 지극한 인을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지극한 인. 예, 그렇죠. 그리고 8일편 3장 8일편에서는 예 사리를 다뤘다면 향당편에서는 지예를 다룬다고 좀 심하게. 그러나 물론 이제 그 향당편은 그런 건 아니고 공자 자신의 케이스, 공자 자신이 직접 보여주는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예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8장, 9장, 10장이 다 이 바로 이 덕, 예인 네. 이거를 심화하는 요즘 용어로 하면 네.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지난 시간에 제가 덕하고 지덕의 차이가 지덕은 쉽게 풀면은 정말 아주 극한의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다움을 잃지 않고자 노력하는 그렇죠. 네, 그런 면을 지덕, 지극한 덕으로 네, 그렇죠.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네. 얘도 지극하게 예를 지킨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거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점점 심화되는 거죠. 네. 내면적으로 심화가 되니까 내가 심화가 돼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제대로 깊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연결돼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하기편의 교원영색에 대해서 깊게 다뤘었는데 그때 이미 인의 문제를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교원영색을 할 줄 아는 사람 중에서도
어진 사람은 드물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새겼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벌써 그때 그 주제가 보면 그 문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국 지인의 맥락이었거든요. 네. 교원 영색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중에서도 정말로 어진 사람은 드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인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인은 일단 전제로 하고서 인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결국 그때 문맥도 다시 생각해 보면 바로 인한 사람을 찾아내기, 지인지감의 키워드로서 인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모른다고 겸허하게 전제하고 네. 이제 기본부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한편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한의 한이 뭐냐면 네. 한언인데 한이 드물 한자입니다. 즉 공자가 한언 드물게 말했다는 거예요. 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이익할 때 이와 네. 우리 천명할 때 명과 지금 우리 주제인 인 이 세 개에 대해서는 공자가 이 입에 잘 올리지 않았다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이유에서건 이렇게 쉽게 말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란 무엇이다, 뭐 명이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설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입에 일단 자주 올리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함의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다산이 아주 명료하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 세 개의 각각 차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익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와 대비되는 의, 지금 저는 이제 마땅함이라고 번역하는데 의로움, 마땅함을 자꾸 그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한테 마땅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이익을 주겠다. 이건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이잖아요. 그죠? 이익을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의의는 사실은 그 상당히 힘든 요구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쪽이 이제 공자가 강조하는 거니까 결국 마땅함의 문제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명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명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천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물론 이제 그때 천명도 사실 대부분은 하늘의 명은 아니고 그 하늘과도 같은 그런 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 같은 명을 조금 풀어주세요. 너무 막연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사실은 뭐 어디에 객관적으로 그런 천명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꼭 어떤 이유에서건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명이죠. 사명감이나 책임감 같은 건가요? 그런 거죠. 오히려 그쪽이 더 가깝죠. 네, 근데 이걸 자꾸 천명이라 해가지고 뭐 팔자나 운명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쪽 같아요. 사명감. 예, 그때도 명이 들어가죠, 그죠? 네. 그 명은 자기가 자기한테 부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자꾸 근데 어쩌다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명을 자주 말하게 되면 결국은 하늘을 모욕한다는 거는 그 하늘과도 같은 이치를 모욕하는 거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자꾸 명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거고 조심하라는 정도인데 이제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죠. 네. 인, 즉 어짐이죠. 네. 인을 자꾸 입에 올리면 몸소 실행하는 것이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뭐 남을 사랑한다는 등 뭐 이런 소리를 통해서 자기 명성을 높이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실행이 미치지 못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모순을 일으키고 예. 최근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인을 말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결국은 거기에 맞는 행동 혹은 실천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저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인을 이렇게 쉽게 그 입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 각도에서 이제 우리가 지인의 포인트로 인을 쓸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쉽게 입에다가 인을 올리는 사람은 믿지 마라. 우선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선자들이거든요.
위선자들이 그런 거고 또 공자가 말하는 향당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좋게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을 입에 자주 올려가지고 향원? 예. 참 죄송합니다. 향당이 아니라 향원. 네. 저도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그 향원이죠. 향원. 향원이 바로 그 늘 인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고 현대 정치인들 중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뭐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인을 말하는 사람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고 결국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실행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실행을 반드시 함께 봐야 그 인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실행은 내 이익보다 공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먼저 하느냐를 보면 된다는 거겠죠? 그런 거죠. 그런 실제적으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은 그 공이죠. 공. 네. 우리 공사할 때 네. 그러나 그 공을 보면 우리는 내세우는 사람은 많아도 예. 제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잘 보기 어렵잖아요. 예.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자가 뭐 이런 이와 명과 인에 대해서는 드물게 말했다라는 대목이 우리가 보통 이제 서양 학문에 이제 우리 익숙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초보적인 수준의 공부에만 익숙해져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그 기초적인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뭐란 무엇이다라는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씩 쌓아가듯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공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학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막 그 개념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그거는 또 사실 이 논어라는 책 자체가 이제 그 편집된 책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사실 그 공자가 어떻게 보면 직접 쓴 글은 이제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역에 있는 개사전이잖아요. 네. 근데 개사전을 보면 철저하게 개념의 집을 정확하게 짓고 있죠. 아주 그 건축학처럼 이 글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런 개념들이 논어 안에서 그 대체적으로 데피니션에 해당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데 저는 대부분 주요 개념들은 논어 안에 그 데피니션 형태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번지가 물었을 때 그 인이 뭡니까 이랬을 때 애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지가 뭡니까 지인 사람을 아는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명확한 게 없어요.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전통적인 이 한학하는 분들은 그냥 좌우 문맥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달 외우다 보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공자가 정의를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못 보고 지나친 거군요. 그런 거죠. 저는 오히려 그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안 할 뿐이지 네. 논어 안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데피니션은 거의 다 들어있죠. 아주 공자 특유의 예리한 현실적인 데피니션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예, 공자는 또 무슨 학자를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현실 속에서 어떤 그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논어에 실려 있는 그런 제자들과의 문답은 현대식으로 하면 문맥주의죠. 문맥. 문맥 속에서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얼마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어를 음미하면은 공허하지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공자는 또 그 인이라는 것이 마치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는 것처럼 보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성선설, 성악설하는 것도 네. 보면은 공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거죠. 한데요. 그렇죠. 보통 저 성선설 핵심이 인이예지 이게 본성인데 이게 원래 사람한테 내재돼 있다. 이게 이제 성선설이잖아요. 근데 네. 공자는 우선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그건 뒤에 맹자가 그렇게 정리를 한 거고 제가 이제 이게 벌써 논어만 쳐다본 지가 지금 뭐 권 박사님도 아시지만 10년이 넘었는데 네. 그 최근에 와서 좀 더 내용적으로 새롭게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인인데요. 그 구절들을 보면 네.
공자가 이게 인은 사람 안에 있는 거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표현들이 대부분 뭐냐면 밖에 있는 건데 인은 밖에 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잠깐 왔다가 내가 조금만 뭐랄까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놓아버리면 그냥 바로 떠나가는. 여차하면 떠나가는 거지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만큼 즉 타인을 사랑하는 거는 그만큼 그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기적 동물이니까 그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자꾸 자꾸 내치려고 하는 성향을 아주 예리하게 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예전에는 제가 솔직히 크게 주목을 안 했는데 이인편의 첫 구절이 뭡니까? 네. 이인 마을에도 인한지 안 한지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 인한 것을 잘 골라서 인한 마을에 가서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어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사리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를 다시 보면 그 사리는 뭐냐면 지금 바로 이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즉 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더 인하게 하려면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인한 사람들 쪽에 나를 자꾸 노출을 시켜야 내 안에 있는 인한 모습들이 더 개발이 되고 또 나도 그 인을 좀 더 편안하게 여기게 되는 거고 요거를 사리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쪽으로 노출시키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 인해지는 것인과 동시에 사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지라는 말을 같이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인에 대해서는 그런 접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굉장히 새로워요. 근데 사실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 공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또 옹야편에 보면 능근 취비 가까운 데서 제대로 이렇게 비유를 취해서 이 어진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지방 인을 행하는 방법. 차곡차곡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창한 인을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이건 뭐 공자가 볼 때는 거의 100% 이거는 거짓이란 얘기죠. 네. 이런 크게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자공이 이제 이렇게 물었거든요. 널리 백성들한테 베풀고 그리고 대중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인입니까? 당연히 인인데 그거를 공자가 뭐랬냐? 야 어째 그게 인에만 그치겠느냐? 그건 우리 성인할 때 그건 막 성인의 경지다. 근데 사실 요임금이나 순임금도 그거 하기 어렵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남을 세워주고 또 자기가부터 먼저 통달하고 그 다음에 남을 세워주고 요 정도만 해도 자기부터 먼저 사리에 입각해서 세우고 그거로 남을 세워주는 거 이렇게 하면 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나서 남는 거 남한테 준다. 이건 이제 인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인을 우리 내재된 걸로 본 게 아니고 왜냐하면 분명히 내재된 거로 봤으면 공자가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인이 뭡니까? 네 안을 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 안을 들여다봐라.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응? 그리고 또 보세요. 그리고 또 인이 뭔데 있는가? 뭔데 있는 건 아닌데 뭐라 했냐면 여긴 내가 인하려고 하면 이때 인이 비로소 다가온다 그랬죠. 요 표현을 봐도 인은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먼데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인은 내가 마음으로 인하려고 할 때에만 비로소 오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인을 말할 때 조심하는 게 공자가 강이 목룰이라고 해서 강은 이제 굳센 거고 의도 이제 아주 견고한 거고 목은 아주 이제 질박한 거고 눌은 어눌한 건데 요 네 가지 특징을 언급하면서 요게 인이다 이렇게 말은 안 했고 요런 사람들이 대체로 근인 인 한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강의 목룰을 좀 다시 한번 새겨주세요. 예, 강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강명하다 외유내강 할 때 그 강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한결 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건. 네, 한결같은 거죠. 한결같은 사람. 의는 이제 정말 뜻이 굳센 사람. 조금 다르죠. 아주 강하고 견고한 사람. 네. 그 다음에 목은 말 그대로 그 나무처럼 질박한 사람. 꾸밈이 덜하고 순수하다 할까? 거짓이 없는 사람? 거짓이 없고 하여튼 이 외적인 꾸밈이 좀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주 투박하지만 그 순수하고 맑은 사람. 예, 그 다음에 눌은 이제 말에 있어서 그 소위 말해서 말재주를 막 부리기보다는 약간 어눌한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이 인에 가깝다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 뭡니까? 이거 지인의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인과 관련된 그 지인 있잖아요. 네. 지인 사람을 알아보는 거의 포인트가 바로 이 강이 목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네가 강하거나 의하거나 목하거나 눌한 게 인해진다라고 하면 자기 수양이 되지만 인을 수양하는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쪽보다는 요거는 분명히 이건 사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개를 겸비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건 다 네 가지가 각각이에요. 이런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즉 강, 굳세고 한결같거나 그 아주 이것도 견고하고 뜻이 아주 그 원래는 사실 의가 딱딱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딱딱하다는 뜻인데 그만큼 이제 뜻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은 이제 질박하고 이런 거고 또 이 말하는 것이 늘 조심하고 꾸밈 없는? 예, 꾸밈이 없는 것보다 눌은 이제 말 그대로 어눌한 거죠. 예, 어눌한 건데 우리는 마치 말 빠르고 재빠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어눌한 사람들이 대체로 그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공자가 근인이라고 했으니까 인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그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옹야편의 한 대목에서 네. 이제 자공이 백성들을 많이 베풀어주고 이런 이제 구제를 잘하면 인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공자가 볼 때는 그 수준은 굉장히 정말 아주 높은 수준의 최고 수준이죠. 예, 최고 수준의 그것도 실행이잖아요. 예, 실제로 일을 그렇게 해내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자공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는 자공이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이런 거창한 나의 어떤 뭐 사회적 사명, 어떤 나의 뭐 정치적 비전 이런 좀 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공은 뭐 우리가 그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공은 굉장히 그 요즘식으로 하면 브라이트한 사람이잖아요. 네. 브라이트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정치적 욕심을 표시할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점검도 안 하고 다짜고짜 온 백성을 막 위해서 베풀고 나라를 구제하겠다 이렇게 큰 목표를 내세우잖아요. 거창한 목표. 거창하죠. 근데 그거는 인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 있는 그런 성인 군자나 할 수 있는 그때 성인이라고 공자가 아주 단정을 지었죠. 그리고 요순도 그 정도 하기는 어려워했다.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주변에 이런 걸 너무 쉽게 입에 올린 사람들을 많이 보죠. 네. 그러니까 이 인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부터 제대로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는 게 참 새롭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부터 세운다고 할 때 나를 바로 사리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리로 세운다는 건 사실 사사로운 사가 아니고 공이거든요. 공적 가치로 나를 정립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공적 가치에서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자꾸 내 입에서는 막 거창한 공에 대한 얘기가 튀어나가는 거는 그건 이미 거짓이죠. 거짓. 그거는 그 사람이 앞으로 행할 거다 안 할 거다 볼 필요도 없어요. 벌써 그 입에서 그런 거창한 게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바로 의심해야 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의심을 안 하고 자꾸 패거리 지어서 이제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창한 말을 사람들이 또 듣고 싶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 개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검증하기보다는
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도 하는 그거는 저는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아직 정치적으로 훈련이 덜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훈련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사회를 그냥 저절로 보이지 않아요. 사회나 국가는.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훈련을 한 결과 보이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자기가 감당 못할 얘기들을 하는 사람 보면 좀 한심한 것 같아요.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 자체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자, 그러면 우리 인에 대해서 공자가 어떤 관점에서 봤는지를 이제 좀 확실하게 맛을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공자는 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를 막 정의하려고 하기보다는 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리더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니까. 자기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예, 그래서 저 사람이 한순간에 그래서 인을 얘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인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인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뒤에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인한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쥐고 있는지, 네. 그거를 봐야지 단순히 한순간에 무슨 인한 행동을 했다, 인한 말을 했다 해서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인하다 이렇게 하고 뒤에 보면 아닌데 오판인데 이런 일들이 많죠. 그 첫 시간에 말씀해 주신 중용이 여기 이 오래가는 문제에 대한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용이죠. 특히 용. 네. 용이 바로 오래가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의 핵심이 바로 오래가는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인편에서도 보면 불인한 사람은 오래 처해 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좋은 도리에도 오래 처해 있지 못하고.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인한 사람은 뭐냐? 어떤 데서 오래 처해 있는 사람이죠. 오래. 인한 마음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래 가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 그거는 대학에서 우리가 이제 삼강령이라고 해가지고 맨 앞에 이제 제명명덕, 명덕을 밝힌다. 두 번째가 친민 혹은 신민이라고도 하지만 백성을 새롭게 한다 혹은 백성을 내 몸과 지역인다 이게 있고, 세 번째가 지어 지선인데 이게 바로 인이에요. 근데 그때 지가 바로 그칠지로만 우리가 하지만 사실 그 그칠지라는 게 그치다가 아니고 스톱한다는 뜻이 아니고 스테이, 머문다는 뜻이에요. 네? 그것도 오래 머무는 거예요. 어디에? 지선한 상태. 그러니까 지선은 아주 좋은 상태를 잠깐은 보일 수 있는데 오래 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인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대학의 삼강령의 순서도 덕, 예, 인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건가요? 거의 매칭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맨 앞에가 명명덕이잖아요. 네. 공적인 덕. 네. 명덕은 공명정대, 이건 다 같은 뜻이니까 명덕은 공덕이거든요. 먼저 공덕을 밝히고. 친민을 하는 거는 사리에 입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게 친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전을 보는 뭔가 안목이 좀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인지감의 포인트로서 어짐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공자는 이제 인을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지는 지인,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또 논어에 보면은 인하고 지가 또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그건데 제가 볼 때는 논어는 기본적으로 인과 지 양 두 개가 축이에요. 예를 들면 맹자란 책은 보면 인과 의예요. 그래서 지가 없어요. 그래서 맹자 책은 백날 읽어봤자 사람 보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맹자는 왜 지를 빠뜨렸을까요? 아니면은 일부러 의의 문제만 본인이 이렇게 탐구를 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를 과하게 또 강조를 하게 되면 위선에 빠질 우려가 사실 높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바로 맹자를 잇는 라인인데, 성리학이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저는 맹자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맹자를 중시하다 보면 그런 우를 좀 많이 범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 그 지의 문제를 빠뜨렸다는 것은 지인의 문제를 빠뜨리는 건데, 리더가 자기 수양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결국 현실적으로는 지인하고 치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지를 빠뜨렸다는 거는 맹자라는 책이 리더십 책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물론 자기 수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맹자라는 책은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이 인과 지의 관계는 두 개를 아까 계속 축으로 봐야 되는 게, 아까 왜 2인편의 첫 구절도 마을에 또 인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고 나서 그 인한 마을을 골라서 만약에 인한 쪽에 가서 살지 않는다면 하고 나서 바로 언득지, 어찌 그런 사람을 사리를 한다고 하는, 요렇게 해도 인과 지가 연결이 돼요. 인을 잘 아는 게 지예요. 사리를 아는 거예요. 그죠? 인한 사람 혹은 인한 마을, 요게 사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게 바로 이제 지사 혹은 지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우리 이제 그 무슨 저 액자나 이런 데 보면 뭐 지자 뭐 요수, 인자 요산. 네. 그것도 사실은 잘 보면 네. 인과 지가 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럼요. 그것도 네.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사실은 이 인과 지는 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두 개의 관계는 저는 대체적으로 보면 인은 바운더리 역할을 해주고 큰 바운더리지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네. 네, 아까 얘기하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네. 이런 정도지. 네. 나머지는 굉장히 좀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 논어에서는 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정말 분량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개가 연결은 돼 있어요. 그걸 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인지감의 키워드로 지금 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자는 어떻게 하면 그 인자를 제대로 가려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뤘는데, 네. 이제 선생님이 최근에 내신 그 한서에 보면은 이제 고금인표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고금인표에서 사람을 이제 9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9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건 이제 반고가 그렇게 표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반고는 그런 공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나눠볼 수 있다고 본 건가요? 물론이죠. 그 중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상중이 뭐였죠? 그게 상중. 인자잖아요. 상중이 인자에 해당하나요? 인자잖아요. 상상은 성이잖아요. 성인? 네. 그게 아까 우리 저 옹야편 볼 때 공자가 딱 그 용어를 정확하게 썼잖아요. 네? 그 정도 하는 거는, 이 천하를 구제하는 거는 그건 인 정도가 아니고 성이다.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에요. 그 용어를 이미, 그러니까 반고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쓴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공자 혹은 그 이전부터 써오던 그 용례들을 9개로 분류를 하고 이제 상중 하로 나누고 다시 상을 상중하, 중을 상중하, 네. 하를 상중하로 나누다 보니까 9개가 된 거고, 네. 거기도 잘 보면 상의 3가지가, 첫째가 상이 바로 성, 빼어난 거고.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일을 이뤄낸 사람 하거나 그 아주 대단한 이론을 만든 사람. 네. 예? 그러니까 뭐 요순이나 뭐 주공이나 공자도 사실 거기 들어가야 네. 되는데 거기 배치돼 있더라고요. 반고가 그런 상상에 정도죠. 배치를 했어요. 그거보다 조금 아래가 이제 중상 인자죠. 안현 같은 제자들이 상 중에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을 직접 행한 사람, 크게 뭐 나라를 위해서 행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실제로 행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행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중하가 뭐죠? 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인지가 성인지잖아요. 요즘 말하는 성인지가 무슨 성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빼어날 성자에다가 그 다음에 인자 지자잖아요. 지자가 상하에 해당한다는 거는
아는 것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실행한 걸 좀 더 높이 평가했다는 당연히 그렇죠.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의 한계는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 그걸 정말 행할 줄 안다면 인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 바로 기소부력 물시여인이라고 하는 게 그 경계선을 보여주는 건데 왜 네. 그 자공이 바로 지자잖아요. 네. 자공이 스승님 저는 남들이 나한테 가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 남한테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기소부력 물시여인인데 네. 기소부력이죠 원래는. 네. 근데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너는 그 경지가 안 된다. 그게 바로 너무 좌절했을 것 같아요, 자공이. 그러나 뒤에 또 다시 공자가 다른 자리에서는 논어에서 다른 자리에서는 바로 너는 거기에 힘쓰라고 얘기를 해주죠. 네. 그게 바로 지자가 인자로 가는 그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물론이죠. 네. 자, 그러면은 공자가 말했던 이인이 왜 항상 지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지를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공자가 말하는 이인이 왜 지와 같이 붙어 다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개의 연결 맥락에서 네. 특히 이제 우린 자꾸 철학과나 이런 데서는 인을 추상화 시켜가지고 네. 점점 이렇게 막 끌어올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관념의 집을 지어요. 네,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주제 그대로 지인지감의 키포인트가 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2인편에 네. 우리가 아까 마을이 인하다는 거는 첫 번째 1번이었다면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2, 3, 4인데 네. 이 2, 3, 4를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텐데 2, 3, 4를 보시면 얼마나 이게 사람을 알아보는 맥락에서 인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이건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한 거이기도 하지만 공자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네. 어질지 못한 자, 불인 자는 네. 자기를 다 잡는 거. 예로서 자기를 다 잡는데 오래 처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오래 하냐 안 하냐 문제. 예. 그러니까 인자는 오래 하는 게 인자고 불인자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사리로서 자기를 다 잡는 거를.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즐기는 것에 있어서도 오래 하지 못해요. 이때 즐긴다는 건 낙도죠. 도리를 즐기는 건데 이것도 잠깐은 하는데 오래 못해요. 이게 도리를 오랫동안 못 즐긴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도 오래 못 간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잠깐 하는데 좀 있으면 막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건 내가 언제 이거 손해본 걸 만회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엔 잠깐 하다가 취지가 좋다. 사람이 그런 생각 들죠. 네.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야지 이러지만 이러다가 돈을 딱 내려고 하는 순간에 가만있어 보면 이거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내야 되나? 이 얘기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는 그걸 굉장히 기꺼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인자인데 그러니까 인자 이 말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인자라는 게 진짜 인한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인하기를 좀 오래 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자는 뭐라 그랬냐면 이 인한 행위 하는 거를 편안해 한다. 즉 우러나서 한다는 거죠. 반면에 지자 지금 아까 문제가 되는 지자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는 건데 인이 좋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행하려면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자기께 아까워서.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또 인과 지가 또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지자가 이인, 그러니까 이게 이로울 이자잖아요. 네. 지자가 이인한다는 것은 인한 행동이 나한테 이득이 될 때 한다는 뜻은 아니군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롭게 인이 여기다. 좋다는 거는 머리로는 그렇죠.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게 좋은 거라는 건 안다. 이런 정도의 뜻이죠. 네. 근데 실행이 좀 부족한. 부족이 아니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요게 자기가 이렇게 심화돼야 남을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지인의 맥락에서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오직 인한 사람이라야 능히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능히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이건 말 그대로 정확히 지인이죠. 이때 인자가 좋아하는 사람이란 인자죠. 인자가 미워하는 사람이란 불인자죠. 이게 정확하게 지인이죠.
네, 그러면은 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지를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인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왜 통상적으로 배우자를 보면 네.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누구랑 친한지 근데 누구랑 놀러 다니고. 물론이죠. 그것도 같은 거고. 네. 그 중에서 제일 신중하게 고른 사람이 배우자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A 쪽 같은데 배우자는 B 쪽이에요. 그러면은 B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A가 아니고 B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만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같은데 배우자를 보면 이상해요. 그럼 잘못 본 거네. 배우자를 보고 보는 게 맞는 거네. 그게 당연한 거죠. 너무나 이게 실용적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네, 그 이인의 사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때는 하여튼 그 인의 오로지 뜻을 둘 때라야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내 안에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그 충돌하는데 이건 다른 방법이었고 내 안에서 인한 쪽의 마음을 늘리려고 하면 이 안 좋은 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 수양을 조금 더 강조한 표현이고요. 선생님, 근데 우리 역사를 깊게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인한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군주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역사 속에서? 글쎄요, 꼭 군주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군주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근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아주 전형적으로 인한 임금, 성인에 가깝죠. 우리 세종대왕은요. 그 다음엔 글쎄요, 누가 있을까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임금 중에. 저는 태종은 인한 임금보다는 이제 명군, 눈 밝은 임금으로 주목하는 거지 인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거는 약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태종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되게 백성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도록 한 점에서는 인한 점이 있지 않나 물론 생각했는데. 안여자의 인이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인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한 임금이었죠. 이 인이라는 문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은 쉬운데 막상 우리 실제 사례들을 찾아보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네, 근데 보세요. 이제 오늘 한 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2인편에 나오는 7번인데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인지과야, 즉 사람들의 허물은 각각 그 유형별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르는 허물을 잘못이죠. 잘못을 보면 지인인데 이때 지인의 인이 바로 뭐냐면 사람 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인이에요. 지인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인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잘못을 보고도. 네? 여기 분명히 지금 그 지와 인이 이렇게도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은 논어에서 인은 바로 지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코드죠. 코드. 요즘식으로 말하면. 네, 그거를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구를 싫어하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무슨 일을 가까이 하느냐를 가지고 또 알 수 있었는데 어떤 잘못을 짓느냐를 통해서도 인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인간관계,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등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좀 다사는 어떻게 자세하게 풀었나요? 요거는 약간 풀이를 하자면 이런 거죠. 왜 아까 각어 기당 각 유형별로 이렇게 이제 드러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자 유형. 지자는 대체적으로 허물이 뭐냐면 너무 이게 지가 뛰어난 데서 오히려 그 허물을 짓는데 그런 경우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오만해져 가지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용맹스러운 자는 바로 용맹 때문에 허물을
짓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논어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 난을 일으키는 거죠. 혹시 이 대목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부지례자 비명행사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거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넓은 의미죠. 부지례는. 네. 그러니까 인도 사실은 직접 뭐 다산이 풀지는 않지만 인의 허물이 나타나는 거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착하다는 건데, 너무 착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저지른 게 뭡니까? 이번에는 남한테 쉽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지자는 남을 속이는 거라면 제대로 인하지 못하면 그 남한테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허물도 바로 거기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혜로운 자가 허물을 짓는 것은 항상 지혜로운 데에 지나치게 치우치기 때문이고 용맹스러운 자가 허물을 짓는 것은 항상 용맹스러운 데에 치우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각각 그 무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인의 허물도 역시 그러하니 허물을 보면 이에 인한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다산이 쉽게 푼 대목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질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 못지않게 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는 문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아봤어요. 네. 현실 속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공자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제시한 적은 없었나요?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쉽다라는 말은 아니고 사실 어렵죠. 그 사람 알아보면 어려운데 그 쉽게 제시했다기보다는 좀 더 표현을 정확히 하면 좀 간명하게 제시한 건 있죠. 우리가 좀 더 참고하면서. 그게 이제 이인편 16에 있는 말인데 이렇게 말했죠. 군자는 의리에서 깨닫고 소인은 이익에서 깨닫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어의 유어리 이렇게 되는 건데 깨닫는다는 게 뭘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의미의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나 일 속에 이 의리와 관계되는 것도 있고 마땅함과 관계되는 것도 있고 이익과 관계되는 것도 있고 섞여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A라는 사람은 주로 그 중에서도 마땅함, 의의와 관계되는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야 우리 이렇게 해야지. 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와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 야 이거 하면 우리 돈 벌겠네. 이익이 되겠네. 그런 쪽으로만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말을 할 때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향점이 알게 모르게 어느 쪽으로 드러나냐를 보면 군자인지 소인인지를 가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때 군자가 바로 좀 더 인에 가까운 쪽이고 소인이 불인에 가까운 쪽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짐이라는 게 내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짐에 가까이 가고자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얼마나 내가 체화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는 것이 오늘 배워야 될 핵심 레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어에 보면은 군자와 소인의 대비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군자는 나서부터 군자고 계속 군자고 그런 게 아니고 소인도 계속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소인도 이익에서 깨달아서 행동을 하지만 이익에 맞는 그러니까 그 이익을 좇은 행동이 우연히 또 그런 공적인데도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연히 맞으면 안 되죠. 우연히 맞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고. 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한다기보다 인간 유형으로 봐야죠. 군자형, 소인형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개인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나한테는 예를 들어 나한테 군자적인 측면이 한 60% 있고 소인적인 측면이 한 40%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금 군자 쪽에 가까운 거고 그런 거지 무슨 어떤 사람이 100% 군자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볼 때 공자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감히 말하자면 그런 거고 그러나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 유형의 비율로 아마 개인이 섞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대체로 몇 대 몇으로 군자 소인 유형이 섞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대하는 그 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너무 군자네 소인이나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면 아니죠. 안 되겠다는 거네요. 그러나 어쨌든 군자가 어떤 유형이고 소인이 어떤 유형인지를 잘 알아야 그래야 이 두 개의 비율이 섞이는 것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제 논안에 보면 그 여러 형태의 군자와 소인의 그 비교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화이부동, 동의불화, 뭐 주의불비, 비부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군자 소인 유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대체적으로 군자형에 가깝다, 소인형에 가깝다 하는 거를 그 판단하는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사람을 알아보는 포인트 3번째 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번째 포인트 호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